화장을 하듯 캔버스에 더해지는 붓질.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인간의 모습은 작가 전혜원이 추구하는 형상입니다. 붓질을 더할수록 분위기는 점점 모호해집니다. 성별조차 알 수 없는 낯선 세계를 창조해온 전혜원 작가. 그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자신의 그림 속 사이버 공간과 가깝다고 말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꿈도 현실도 아니고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경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상 공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보다 가상 공간의 모습이 숨어있는 모습까지도 담겨있는 정말 리얼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그대로는 담을 수 없는 세상의 본질.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세계를 보여주는 화가 전혜원의 사이버 리얼리즘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산 수영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묘한 공간이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개장한 이 물놀이 시설은 2005년 폐쇄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현실 같지 않은 묘한 풍경이 작가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여기 공간 수영장이 되게 익숙한 공간인 것 같아요. 늘 보던 풍경들, 여름이면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소들. 근데 텅 비어있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래가지고 되게 익숙하지만 낯설고 좀 초현실적인 느낌까지 드는 그런 이제 지금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폐허가 되어 낯설어진 공간, 디스토피아. 오래된 물이 담겨 있고 거기에 이제 원래 수영장에 있지 말아야 될 어떤 상태의 풀들이 자라나는 상태, 이런 이끼들이 놓여 있는, 그래서 이 상태가 원래 이것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출현되기 직전의 상태. 가상 공간도 언제든지 새롭게 출현하고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릎 주변으로 발광하는 전기 에너지, 그 속에 인간은 사이보그가 됩니다. 그림 속 자연은 인공적인 것들로 압축된 세계입니다. 자연물은 온통 전기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풀과 나무는 말 그대로 인공자연입니다. 작가는 단순한 장치를 통해 평범한 현실을 전기 에너지가 작동하는 사이버 세계로 만듭니다. 전혜원 작가는 폐허가 된 공간에서 독특한 세계를 찾아냅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꽉 찼을 텅 빈 놀이시설. 작가는 여기서 사이버 세계를 발견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세계를 흰색의 수영장으로 표현합니다.
방부 처리된 공간에 남겨진 우울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형상 자체는 영상의 이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구축되지 않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 손을 내면 홀로그램처럼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상태 이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물로 가득 차 있었을 공간, 그 가상의 물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놀이시설이었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텅 비어진 공간같이 거대한 이런 공간의 대비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원래 수영장에서 볼 수 없는 이 상황, 풀들이 자라나고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이 물체들을 되게 흥미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는 사이버 세계. 작은 풀들은 그 세계의 단서입니다. 우리는 이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훨씬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공간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작가의 낯선 사이버 세계가 이젠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가상 공간에 들어온 듯한 전혜원 작가의 작업실. 작가의 사이버 리얼리즘은 현실에서 출발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구현됩니다. 네, 저는 인물 표현할 때 전체적인 인물은 사람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지만 눈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유리구슬 같은 느낌 그리고 안구가 인공적인 안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체와 결합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현실은 곧장 다른 세계로 이어집니다. 사이버 세계를 소환하는 작가의 장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작가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방식이 세상을 낯설게 보이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간을 표현할 때 최소한의 그 인물과의 관계된 구조물만을 남긴 채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리는 상태. 그래서 마치 가상현실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씩 드러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는 상태를 이런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낯설게 하기 위해 같은 형상 두 개를 나란히 놓기도 합니다.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거는 이렇게 쌍둥이 같은 똑같은 인물들이 같이 놓여있는 형상이 많고요. 또 이렇게 잘려진 상태, 조각적인 상태로 놓여진 인물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작가는 무한 증식할 것 같은 복제 이미지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전혜원 작가는 현실을 잔혹한 동화 속 세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버려진 공간들에 놓여져 있는 그런 뭐 놀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터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상상을 그냥 현실로 만드는 어떤 공간이에요.
인물들은 정확하지 않고 초점도 흐려진 어떤 손으로 잡히면 잡히지 않는 실체인 듯 하면서도 그것이 아닌 상태, 네, 그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현실에 개입하는 악몽처럼 우리 옆에 존재하는 환상 이야기. 작가 전혜원의 사이버 리얼리즘입니다. 과학관은 전혜원 작가가 작업을 위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작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전시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에너지는 세상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시화시켜주고 또 전달시켜주고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작품 속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상 공간 속에 서로 교류하는 에너지장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서로의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섞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순간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입자가 표현된 작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입자의 움직임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는 사이버 세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입자로 환원되어지면은 이제 서로 뒤섞여서 어떤 다양성으로 혼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멸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든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인 수족관. 물속에서 불빛을 반짝이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니 전자회로로 가득 차 있는 로봇 물고기입니다. 이건 로봇인데 어떤 또 현실에 있는 로봇? 근데 사실 진짜는 아니지만 우리는 저걸 진짜처럼 생각을 하고 보긴 하는데 이 현실과 어떤 가상적인 물체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섞여 있다는 생각? 만지면 영락없는 로봇이지만 생물처럼 움직이는 로봇 물고기는 여기가 사이버 세계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 정말로 제가 그렸던 그냥 상상 속의 어떤 세계 있잖아요. 어떤 가상 공간 속에 가상의 인물들, 인공 사이보그 같은 그런 것들이 진짜 이 놀고 있는 물고기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곳인가? 이런 현실들이 뒤섞이는 현실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과는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합니다. 전혜원 작가에게 사과는 자신의 세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인가라는 인지를 하다가도 그 공간이랑 어떤 사물들을 보면은 이게 사과가 아닌가라는, 사과마저도 내가 알고 있는 현실마저도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과가 가로지르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 우리는 현실에 있는 걸까요?
사이버 공간에 있는 걸까요? 최근 작가가 자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수십 개의 마네킹들. 그녀가 왜 마네킹에 주목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조금은 희석해준다는 희석해주는 이미지로 저는 마네킹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녀의 작품의 마네킹 형상은 자주 등장합니다. 거기엔 성별처럼 인간을 구분할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작가는 마네킹에 집중하면서부터 인간을 구분하는 사고가 사실 습관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구분하는 방법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규정 지어지고 이름 붙여지는 그 사실에 익숙해져 있는데 마네킹의 이런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아이도 어른도 아닌 이런 상태는 굉장히 모호한 상태이고 우리가 말하는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공간에 어울리는 그런 신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봉틀에 집중하고 있는 중성적인 느낌의 인물. 가사노동을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기존 관념을 해체한 작업입니다. 작가는 마네킹을 통해 성별의 구분에서 시작된 억압적인 성 역할과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아가 남녀를 구분할 수 없도록 신체를 해체하기에 이릅니다. 마네킹의 인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을 때에도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분절된 신체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 신체가 이렇게 잘려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 개념을 탈피한 중성적인 인간으로서의 개념으로 나갈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가장 신체 절단의 느낌을 좀 부드럽긴 하지만 나타내는 것이 여기 정육점의 고기도 잘려서 꽂아 있듯이 또 다른 상태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마네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항의 의지를 표현한 작가의 자화상. 억압이라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화가 전해오는 사이버 페미니즘입니다. 놀이공원은 오랫동안 작가에게 작업의 동기를 제공해 준 곳입니다. 놀이공원에 어릴 때는 거의 놀이공원은 거의 뭐 꿈, 그리고 뭐 진짜 환상적인 세계가 모여 있는 곳,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죠. 국내 최고 높이와 속도를 자랑하는 롤러코스터는
가장 인기 있는 시설입니다. 흔히 놀이공원이나 서커스는 현실을 잊게 해주는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서커스로 표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제 작품에서 쓰여지는 뭐 저글링이라던가 외발 자전거, 그다음에 목마 이런 것들은 그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이제 재미를 유발시키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이중적인 상태, 그리고 그런 공간안에 저희 인물들도 보면은 그냥 마냥 즐기고 웃는 얼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불안한 상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무표정으로 일관한 인물에게서 어떤 자극으로도 떨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자본이 만든 허구의 세계. 그것이 허상임을 잘 보여주는 공간은 가장 화려하게 단장한 회전 목마입니다. 회전 목마는 어렸을 때 여러 번 타봤는데 여기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환상적인 느낌이 진짜 그 반짝이는 전구, 그다음에 거울, 그리고 목마, 화려함들이 가득한 거잖아요. 환상의 공간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다른 어떤 완전한 가상의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회전목마를 보고 있거든요. 비참한 현실을 잊기에 역부족인 환상 공간을 작가는 상처 입은 목마로 표현합니다. 썩은 사과와 고기처럼 불쾌한 진실이 가득한 세계. 작가는 이 세계가 우리가 속한 진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어떤 가상의 사이버틱한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현실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끌고 와서 서로 이제 교차시키면서 실제 현실보다 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 있는 더 리얼한 현실 같은 그 모호한 공간들을 더 많이 표현해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조명에 감춰진 세상.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세계에서 진짜 현실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화가 전해오네 사이버 리얼리즘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